네, 두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 보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계속해서 방향성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 어떤 건가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간 점검, 장기화 대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대한 카드를 전망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게 전쟁을 4개월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한 전쟁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선 이제 앞서서 이제 앞 코너에서 신병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EU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종전이라든지 휴전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휴전이나 종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단기화되는 그런 시점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죠. 바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쟁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었습니다. 사실상 에너지 가격의 인상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급등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2008년 대비했을 때 고점을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급등세를 보이기는 했었지만, 최근에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 말 그대로 추세가 그렇지만은 가격이 조금 안정화됐다는 것이지 이것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곡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전쟁 직후에 급등을 했죠. 곡물 가격이 전쟁 직후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4위의 식량 생산국이고요. 경작대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소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수급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가격이 안정화되긴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강세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간 점검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해치 차원이겠죠.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에 대한 비중이 한 80%, 90%라고 하면 나머지 10% 정도는 해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이쪽으로 포인트를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방점은 현재 에너지나 곡물 가격의 상승 장기화에 대비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점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EU의 에너지 자립, 증가하는 LNG선 수요입니다. 네. 자, 에너지, 그 중에서도 LNG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LNG선을 만드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EU 집행위원회가 에너지와 관련해서 러시아 에너지에서 자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한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을 하고 2030년까지는 영외 수렴하도록 달성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수입량을 줄이려고 하면 미국이나 카타르, 이집트로부터 LNG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LNG 시장도 강세가 되겠지만 LNG 선박이라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LNG선에 대한 발주가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될 텐데요. LNG선에 대한 발주가 강세가 되는 것과 플러스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도크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도크는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공급은 한계가 있는데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부족한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고요. 지금 2026년 말 인도물까지 국내 한국 조선사들이 남아 있고 지금 2027년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의를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LNG선의 가치, 가격이라든지 신조선가라고 저희가 부르죠.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계속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이제 조선주들이 좋겠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약간 바꿔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피팅 관련주인데요. 결국은 LNG 시장에서 이 피팅 관련주라는 것은 관이음사라고 하는 배관 자재를 만드는 거, 배관 자재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LNG 시장이 강세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안에 필요한 피팅 부품에 대한 수요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강과 같은 피팅 관련주에도 LNG 선박 관련된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LNG 쪽과 관련해서 조금 더 투자의 힌트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하나 더 리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2 파워가 되겠고요. 수익률이 50%가 났습니다. 5월 27일 날 추천을 하셨고 6월 17일 날 목표가에 도달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G2 파워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전략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좀 더 볼까요? 네, G2 파워 제가 벌써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리게 돼서 회사 내용은 뭐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수배전반 이제 상태 감시 진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수배전반이라는 것이 전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랑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자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린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배전반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수배전반 인버터라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든 태양광이든 어느 분야든 이제 발전에 있어서는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어떤 뭐 예를 들어 원자력이 성장한다, 수소가 성장한다, 뭐 태양광이 성장한다, 풍력이 성장한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 4차 목표가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씩 짧게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고점 부근이었던 36,000원 이 4차 목표가로 드리고요. 이 목표가 도달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통해서 그 추가 목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리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이호섭 PB였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